부모가 감정적으로 너무 격분하고 있거나 감정이 너무 화가 나 있거나 할 때는 아무것도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공격이 되니까. 또 하나는 아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조돼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울고 있거나 아이가 막 아그라그 쓰고 있거나 막 발버둥을 치고 있거나 할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 멈추고 기다려주는 거는 그거는 아이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정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도 하나의 인격이고 나랑 다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거나 그때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감정이 고조되고 이렇게 좀 진정되는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화가 났다 호록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뭐 어떤 사람은 자꾸 조금 화가 났다 굉장히 오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그 범주를 너무 넘지 않으면 그 개인의 어떤 또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현재 얘가 느끼는 감정은 얘 것이에요. 이 감정 또한 얘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에게 평생의 금은 보화가 될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아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굉장히 격분하고 있거나 울고 있을 때는 전혀 효과적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떠한 충고나 훈육을 하기보다 더 선행되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 조금 진정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이 스스로 진정한다는 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 정서적 안정성을 찾는 성공적인 경험을 시켜야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루고 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대체로. 왜냐하면 애가 너무 울거나 발버둥을 치면 이 상황을 부모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멈추고 내 눈앞에서 빨리 이걸 안 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멈추고 그만하고 소고하고 중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뭐냐면 들어주는 거. 그래 알았어. 이번만이야. 이래버리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너무 무섭게 해서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달래요. 막 어이구 지나치게 달래주거나 그러면 이거를 스스로 자기 정서적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찾아가는 거를 애가 못 배우면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배워지지가 않아요. 이 정서의 발달이라는 거. 이걸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 이걸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할 때는 사실은 평소에 관계가 좋을 때 아이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너가 어떨 때는 굉장히 울고불고 막 소리 지를 때 있잖아. 그럴 때 엄마 아빠가 가만히 너를 옆에서 지켜봐 주면서 기다릴 거야. 그거는 너가 스스로 마음이 조금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니까 너를 내버려 두거나 엄마 아빠가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엄마 아빠가 기다릴 거다. 내가 조금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봐라. 이 정도로 얘기를 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평소에 관계가 좋을 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말한 대로 행해야 돼요. 딱 기다려주면서 엄마 아빠가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건데 네가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할 거다.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때 엄마 아빠들이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 방울뱀 소리 막 이렇게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래서요. 뭐 이제 야 울 일 아니야. 막 울 일인지 아닌지 막 본인이 정해줘. 그리고 막 그만 울 때 됐다. 막 울 것도 막 시간도 정해주고 뭐 실컷 울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뭐 이거 하지 마세요. 내가 막 이러고 하지 마 이러는데 그 이유가 이게 스스로 자기 감정에 대한 안정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결국 못 시키는 거거든요. 아이가 감정을 0부터 10이라고 보면 이 상황이 한 2 정도 조금 애가 기분이 안 좋을 상황인데 애가 한 8.5만큼 막 울어. 그러면 0까지는 못 내려오더라도 조금 기다려주면 8, 7.5, 7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정도의 약간의 아이도 여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추스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상황도 보고 근데 부모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무슨 뭐 그럼 이제 애가 약간씩 이제 스스로 진정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끊임없이 굉장히 오랜 동안 배워야지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요. 좌절과 고난과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막고 살아요? 그냥 훅 와요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오면 어떡할 거야? 겪어야지. 극복? 이런 거 어려워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겪을 때 그래도 내 자신이 너무 피폐해지거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는 나의 마음을 좀 지키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힘을 길러주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아이한테 아이가 막 울고 그러면 그 입이 막 근지러운 거를 좀 부모가 딱 참을 수 있는 그때 제가 해드리는 말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아이의
부모다. 엄마나 아빠다.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해. 이 아이 이거는 배워야 해. 이건 내가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너무 흥분해 있으니 내가 흥분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이 아이를 잘 감정을 지켜줘야지. 나는 기다릴 거야. 엄마는 안전한 대상이야. 나는 너를 이 과정에서 공격하지 않아. 너 스스로 좀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 보렴. 이런 마음으로 딱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마음을 안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 몸과 표정과 태도가 그렇게 싹 보여요, 아이한테. 근데 애한테 오늘 너 잘 됐다.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오늘 날 잘 만났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전달돼요. 애가 공격받는 것 같거든요. 이게 꼭 무슨 뭐 많은 미사 여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가 좀 담대하게 그 상황에 딱 있을 때 아이들이 굉장한 지도력을 느끼면서 부모를 따라요. 여전히 이제 뭐 좀 주제가 되는 것이 논란이 되는 게 체벌이죠. 여전히 때려서라도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가르쳐야죠. 근데 때려서라도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는 분들은 마음 안에 얘가 계속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안과 두려움으로 내가 얘를 잘 키워보겠다는 것의 방식을 때려서밖에는 머릿속에 생각을 못 하는데 사실 그 아이를 걱정하고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때리는 방법 말고 좋은 방법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더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때리는 것은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 그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는 익숙해서 편안하거든요. 편안하면 사실 이게 자각의 과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 인식을 잘 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